마비 Q&A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민님은 하반신 마비인가요? 전신 마비인가요? 이거를 아직도 모를 수 있죠. 인정합니다. 이해합니다. 왜냐면 흑화되려고 말았죠?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지마비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손가락이 힘이 불안전하고 쇄골뼈 밑으로 마비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팔도 거의 못 쓰는 전신마비, 사지마비 상황이 맞았던 거고, 지금 정말 다행히도 눈물의 재활 끝에 어느 정도는 상체를 움직일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박유피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지만 마비는 마비다. 실제로 제가 표현하려면 사지마비, 불안전마비, 되게 병 긴 거 아니에요? 불안전 사지마비가 맞는데 헷갈리잖아요. 제가 안녕하세요, 불안전 사지마비 환자 박입니다. 이건 좀 그러니까 편의상 하반신 마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손에 어느 정도 힘이 있으신데 손톱은 어떻게 깎으신가요? 손톱이요? 저는요, 손톱을 보통 이런 손톱깎이를 사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다 딱 대어놓을 수 있고. 근데 그거 알아요? 제가 혹시 이 질문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어제 진짜 자르고 싶었는데 참았다고? 저는 이걸 못 봐요, 성격상. 지금 이거 잘려요? 이렇게 자릅니다. 이렇게 자르면 손가락에 힘이 없어도 손바닥에 힘으로 눌러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게 쉽지는 않았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능숙하게. 근데 나는 오빠 결혼하고 처음 그 손톱 깎고 있는 그 모습 있잖아. 저쪽 방에서 오빠 맨날 손톱 깎잖아요. 네.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 송진을 찍어라! 그거 아니야? 어른! 어른! 또 귀엽다고 하려고 했지, 방금 귀여워했어.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카톡은 어떻게 쓰시는지. 자. 네, 딱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스피드로 했어요. 처음에 지은이가 나랑 카톡할 때 카톡을 해놓고 나한테 오빠 답장은 안 해도 돼 이러는 거야. 아니 어디까지가 마비인지 모르겠어.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손으로 카톡하는 거 보면 다 놀래. 근데 저는 요즘에 이렇게 합니다. 지은이야 사랑해. 너무 잘 돼요, 이게. 지은이야 사랑해. 너무 잘 돼요, 이게. 가끔 묵진이랑 이렇게 있을 때 하다 보면은 묵진이가 저쪽 방에서 사무실에서 말한 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지은이야 사랑해. 형, 나 어제 라면 또 먹었어. 나 지금 86kg야. 손 운동 재활은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인생 살면서 했던 운동 중에 가장 어려운 운동입니다. 왜냐면 손이 마비가 됐는데 마비된 곳에 힘을 준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이 피디님들 어떻게 하냐면 손 이렇게 한번 펴보세요. 그래서 손톱 보이죠? 손톱에다 한번 힘 줘볼까요, 지금? 하나, 둘, 셋.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여기다가 계속 힘을 주는 연습을 하는 거야. 손가락이 안 움직이는데 상상으로 훈련을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가 제가 거의 1년 만에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였고요. 여기는 지금 살짝 움직이죠. 우와. 마비된 근육을 다시 재활하는 운동은 정말 고난이도, 정신력이 필요하다. 손의 힘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준비는 했는데 통일은 안 돼 있나요? 이제 무게가 각기 다른 액체를 얼만큼 들 수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따를 수 있는지. 왼손, 오른손이 달라요. 일단 오른손이 지금 약손이거든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게 320mm. 왼손은 가볍게 되죠. 왼손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왼손은 500mm 가능하다. 오른손은 이렇게, 이거는 지금 손목을 이용한 거예요. 악력이라고 하긴 좀 어려워요. 약간 세웠네. 그리고 아까랑 다르게. 그쵸? 이런 홈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를 이용해서 이렇게 잡는 거를 연습을 하죠. 따라보는 모션은 한번. 이 정도는 돼요. 네. 제가 원래 오른손잡이였는데 이제 왼손에 힘이 좋아지고 기능이 좋아지면서 사람이 왼손잡이가 됐어. 편하다 보니까. 진짜 제가 오늘 지은이한테 고백했는데 저 결혼하고 나서 오른쪽 손에 힘이 더 좋아졌어. 이거를 매일 하니까. 오빠 그리고 검지발가락도 조금 더 찌릿찌릿한다 하지 않았어? 맞아. 요즘에는 제가 CIC하고 그 오줌 버릴 때 이 손으로 많이 합니다. 연습하는 이것도 재활이네. 자, 이 1리터 이건 정말 제가 봤을 땐 되게 뜬금없는 그
누가 사왔는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자, 왼손은 좀 도움 받으면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오. 왼손. 근데 예쁜 모양은 아니죠. 오른손도 되네? 오. 근데 걸어놨어. 이거 지금 보여요? 여기 건 거야. 따르는 거는 아마 왼손도 이렇게 걸어서 하면은 될랑말랑? 자, 이 끝판왕인데 1.2L 되네요. 오. 네. 다른 거는?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힘들다. 오른손은 오! 이렇게 되는 건 된다. 꺾어서. 손목으로. 네. 나 뭐야? 선전하는 것 같아. 자, 이번 신제품은 아니 누가 요즘 선전이라고 그래? 나이가 들통나고 있어요 지금. 뚜껑은 딸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자,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조사별로 좀 달라요. 잘 안 따지는 게 있어. 따지네. 오. 이거를 혼자 땄을 때 그 기분은 아마 여러분들 모를 겁니다. 오호. 귀여운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하반신에 모기 물리면 가렵나요? 근데 모기가 일단 제 몸을 잘 안 물어요. 그리고 오빠 진짜 목이 안 물리더라. 맛이 없던지. 피가 너무 차갑나? 민님은 방구 끼나요? 보통 생리 현상을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구나. 아, 궁금하죠. 마비니까. 그치, 그치. 근데 저는 끼진 않습니다. 끼어집니다. 의도적으로. 네, 해부빈 PP로 돼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복압이 올라갔을 때 빵!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은이랑 데이트하다가 한번 걸린 적이 있는데 휠체어에서 차로 트랜스퍼 하다가 빵 소리가 났는데 다행히 지은이가 잘 듣는 편은 아니에요. 아 진짜 안 들렸어. 왜냐면 오빠가 보통 옮겨 앉을 때 으쌰 이걸 하니까 아 일부러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그 으쌰에 묻혀가지고 내가 못 들은 거야. 근데 오빠 혼자 엄청 민망하면서 아니야! 막 이러는 거야. 갑자기 아니야! 옮겨 앉더니 아니야! 계속 이러는 거야. 그래서 오빠 왜 그래? 이랬는데 아니야! 지은아 나 아니야! 다음 질문입니다. 젓가락질 가능한가요? 아, 그럼요. 물을 누가 이렇게 조금 넣었을까? 조금 넣었어? 아니, 장난친 거야. 제가 젓가락은 아예 젓가락질 못하다가 왼손에 힘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개별적인 움직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만의 방식으로 터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돼. 그래서 이 사이가 틈이 생기잖아. 이거기로 잡아. 그 다음에 중지랑 약지 사이에 힘을 주잖아? 그럼 찝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먹는 거야. 편의점 가면 빠질 수 없는.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다치고 나서 처음인데 한번 해볼게요. 이 둘 손가락 힘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지금 좀 힘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니까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감아서. 네, 감아서. 오호. 아, 예쁘게 나와. 근데 삼각김밥은 일반 사람들이 뜯어도 그렇게 될 때 많아요. 아, 진짜요? 뜯어줘요, 김. 젓가락질을 이용해서 내가 생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보통 사람들이 젓가락으로 면 요리 먹을 때 그 특별한 행복감을 굳이 느끼진 않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좀 예쁘진 않지만 젓가락질을 해서 지은이랑 같이 최근에 우리 지은아 우리 그거 뭐 먹었지? 냉우동? 그 면발이 딱 젓가락에 얹혀서 딱 이렇게 촉촉촉 들어가는 이 느낌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젓가락질 할 수 있는 여러분 지금 행복의 순간입니다. 발가락 사이사이 어떻게 씻으세요? 아, 그렇게 막 엄청 어렵진 않아요. 똑같이 저도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똑같네요. 똑같은 사람이네요. 신발 아무거나 신어도 안 아픈가요? 지금 바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안 아파요. 근데 제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평소보다 조금 5mm에서 10mm 큰 신발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헐렁하게 끈을 매요. 그 다음에 편안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신발을 선호합니다. 네. 그리고 휠체어 타고 밀고 다닐 때 신발이 막 밖으로 탕 튀어나오면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바닥이 크고 잡아줄 수 있는 신발을 좀 신으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발을 다양하게 신는 걸 좀 좋아해요. 선택권이 많이 없어서. 아니요. 신발 달지 않아. 아 나중에 당근 하실 생각 있습니다. 당근이요? 오빠 당근 컨텐츠 한번 해봐. 재밌겠다. 신발이 다 세요. 아유, 이거 드려야죠. 써주세요, 그럼. 욱진이가 엉덩이 큰데 발은 작아. 마비 환자들은 모음을
내는 게 힘들다고 하는데 감사 부르셨잖아요. 아, 네. 어떻게 부를 수 있었죠? 저는 솔직히 전신마비에 대해서 가장 제가 처음에 했던 재활이 뭐였는 줄 아세요? 호흡 재활이었어요. 기도삭감을 해서 호흡을 했고 가래를 혼자 못 뱉어요. 그러면 숨이 막힐 수가 있어서 기도삭감을 통해서 가래를 빼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좋아지면 호흡 재활을 하는데 호흡 재활이 뭐냐면 그냥 숨을 참다가 뱉고 참고 뱉고를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공을 빨아들이는 그 이름을 모르겠다. 그걸 이렇게 흡입해요. 흡입. 그러면은 공이 힘이 좋으면 공 3개가 다 올라가. 근데 나는 태어날 때까지도 2개 이상을 못했어. 그래서 지금은 안 해봐서 얼만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폐활량 자체가 너무 많이 이제 줄어든 거죠. 노래 부를 때도 영향을 미쳤고 호흡도 길게 못하고 음도 안 올라가고. 그래서 불의 명곡 처음에 섭외 들어왔을 때 아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냥 낮은 음만 하자고 할까? 막 이렇게 하다가 지은이랑 노래방을 갔지. 생각보다 올라갔어. 그래서 이제 편곡을 해주셨지. 그댈 사랑할게요. 행복이 결론은 그래서 기적이었다. 아 왜냐면 이게 사람들 그냥 그렇게 생각해버릴 수 있는데 그치, 누구나 부를 수 있는. 내가 나중에 국립재활원 가서 폐활량 검사를 했는데 거의 정상이 나온 거야. 허경주. 체온 조절이 잘 안 되시나요? 맞아요. 제가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울 때 진짜 몸이 쥐약이에요. 예전에 다치기 전에는 진짜 더위를 너무 많이 타서 축구할 때 땀을 흘리면 진짜 팬티까지 다 젖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땀이 아예 안 나. 떠는 이유가 원래 아세요? 따뜻하게 하려고 몸을 떠는 건데 진짜? 저는 안 따뜻해지니까 계속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핫팩을 붙여요. 안에 울트라 히트텍 입고. 그러니까 그때 걷기 대회 할 때 보니까 오빠가 추울 때는 그냥 껴입고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더위는 열을 발산을 못하니까 오빠가 순식간에 컨디션이 안 좋아지더라. 맞아요.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 얼음을 몸에 대서 체온을 내리거나 에어컨 있는 데 가가지고 다 벗고. 아이고. 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올라가나요? 아 바닥에 떨어지면 이렇게 넘어졌다고 한번 쳐볼게요. 아이고 살려주세요 이렇게는 안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발을 맞춥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지훈아! 아! 이렇게 올라. 와, 대단하다.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기혁이가 날 너무 예쁘게 쳐다보는 거야. 너무 귀엽잖아. 기혁이를 만지려다 밑으로 떨어진 거야. 어떡해. 맨몸이야? 어머. 새벽 2시야? 알몸? 그냥 싹 다 알몸. 알몸? 몸은 말려 있었지. 근데 엄마 아빠 안방에서 자고 있고 근데 엄마 아빠 알면은 너무 놀래잖아.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올라가야겠다. 도움을 안 받고 한 2시간 동안 혼자 올라가려고 연습을 했어. 맨몸으로는 하면 좀 너무 야하니까 팬티랑 옷 입고 그 다음에 상상해버렸다. 아 넘어진 김에 연습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올라오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 친한 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마침 새벽에 연락이 돼서 밤에 와가지고 마지막에 좀 도와줬어. 근데 그걸 계기로 혼자 올라간 걸 연습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요. 지금 되게 자연스럽죠? 올라가는 거. 금방인데? 네. 그 노하우가 있어 보여, 딱. 그래서 이제 혼자 올라갈 수 있게 되면서 엄청난 자신감이 생겼다. 다음 질문은 강직이 뭔가요? 아 강직. 이게 경직, 강직 이게 두 가지를 쓰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 몸에 근육이 갑자기 수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주면 근육이 수축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마비잖아. 마비면 여기가 안 움직이는 게 맞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몸을 이동하다가 다른 동작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다리를 이렇게 딱 내려놨을 때 갑자기 강직이 생기는 거야. 그럼 얘가 수축되면서 다리가 올라가 혼자. 강직이 심하면 일어서는 사람이 있어. 강직을 통해서. 이렇게 탁 하면 일어나. I've been paralyzed for almost 3 years and been trying to walk since the day I broke my back, and you won't believe this method of therapy that helped me walk in a totally different way.
그래서 이제 그걸 활용해서 실생활에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전에는 그 강직을 약화시키기 위한, 강직을 없애는 약을 엄청 복용을 했었어. 근데 재활하는 방법이 발전되면서 강직을 활용한 재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강직이 없으면 근육이 다 말라버리거든요. 그치. 근데 수축을 해주면 근육이 유지가 돼요. 그럼 강직은 많이 올수록 좋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강직 때문에 실생활에 불편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밥 먹다가 강직이 와서 발로 딱 쳐가지고 친다고 생각하면 소개팅 하는데 그럼 좀 불편하죠. 그치. 근데 이제 우리가 강직도라는 표현을 좀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강직도가? 어머 그렇구나. 어머. 저 있는 그대로 질문 그대로 묻습니다. 오줌은 마려워서 싸는 거예요? 시간 맞춰서 의무적으로 싸는 거예요? 야, 이거 좋은 질문이다. 저는 정말 다행히도 요일을 느껴요. 요일가 뭐예요? 소변 마려운 감각이 있어요. 근데 그 감각이 다치기 전에 느꼈던 소변 마려운 감각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느껴져요? 마렵다? 너무 궁금해. 표현이 안 돼요. 옛날에는 좀 소름이 돋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소름 돋지 않고 그냥 여기 방광 어딘가에서 좀 마렵다는 느낌이 와요. 진짜? 그러면 대변은 스스로 처리 가능하신가요? 야, 이것도 이제 다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궁금하시더라. 가능합니다. 대신 도구가 좀 필요해요. 좌약과 젤과 일회용 장갑이 있으면 만사형통이다. 다치고 1년 반에서 2년 동안은 누군가가 무조건 도와줬어야 돼. 근데 내가 이대로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내가 진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도를 했죠. 손가락이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으로 그 조그마한 총알 같은 좌약을 넣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좌약을 막 5개도 넘게 버리고 30분도 넘게 걸린 때까지 못 넣고 이랬었는데 어느 순간 딱 들어가는 거야. 그때부터 지금 이제 10초면은 끝납니다. 가끔씩은 좋기도 해요. 이틀에 한 번, 내가 좀 많이 먹었다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이렇게 제가 시간 정해서 가거든요. 여러분들은 갑자기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럴 때가 없어서.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좌약 넣을 때 현타 안 오는지. 현타. 저는 오히려 감사했어요. 왜냐면 병원에 있을 때는 진짜 간호사 선생님들이 바꿔가면서 제 신체를 다 보잖아요. 이제 내가 뭔가 남성으로서의 어떤 느낌보다는 이제 나는 환자가 되었구나. 선생님들이 좌약 넣어주고 소변줄 넣어주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환자들끼리 만인의 막 엉덩이가 됐다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은 그 화장실을 나 혼자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행복이에요. 휠체어를 밀면 팔에 알이 안 배기나요? 알 배긴다기보다는 그 많이 걸으면 좀 지치죠. 그러니까 알 배기는 거는 등산을 하거나 그렇지. 저항 운동을 했을 때 알이 배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저항 운동까지는 아니에요. 얘가 만약에 계속 오르막길을 가면 알이 배길 것 같은데 평지로 갔을 때는 많이 지친다. 그러면 경사가 급한 오르막이 더 어려우세요? 내리막이 더 어려우세요? 무조건 오르막이죠. 내리막은 장갑 끼면 돼요. 마찰 이용해서 브레이크. 근데 물론 내리막길 말도 안 되는 내리막길 그거 말한 건 아니죠. 오르막길 올라가다가 더 이상 못 올라가겠는데 내려가기도 좀 위험한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처한 적 있어요? 바야흐로 한 7년 전인데 한강대교를 건너서 올라가야지만 집에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경사가 너무 가파른 거야. 거기 가파른데? 어떻게 가냐면 일자로는 못 가요.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거야. 어머. 지그재그로. 그래서 이제 딱 힘들면 바로 브레이크를 켜서 사선으로 이렇게 있는 거죠. 다음 질문은 신경통이나 환상통 없는지. 저는 다행히도 신경통이 없어요. 옛날에 다쳤을 때는 사람이 손으로 위야 괜찮아? 이렇게 손만 이렇게 가까이 대도 머리가 아팠어. 진짜? 이렇게 하면은 아픈 거야. 근데 이유가 없어. 통증이죠, 통증. 오빠가 그때 컨텐츠에선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 처음에는 공중에 붕붕 떠 있는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었다고. 지금도 아니요. 그래? 지금은 앉아있는 느낌이 있어. 옛날에는 의자에 앉아있을 때 여기만, 내 몸이 이렇게 위에만 있는 것 같았어. 그게 진짜 너무 무서울 것 같은 거야. 처음 손으로 운전했을 때 느낌. 진짜 너무 좋았어. 내가 처음에 운전해서 우리 엄마 아빠 지우랑 태워가지고 내가 운전해서 일산으로인가? 그때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 부모님은 좀 걱정하셨었는데 내가 이제 운전하는 모습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드리고 모시고 많이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부모님이 걱정 안 하시죠. 참고로 아직까지 한 번도 사고가 안 났습니다. 다음 질문도 조금 재밌는 건데 다치기 전에도 날씬했나요? 그
몸매 자아도취 영상 한번 여기서 보여주시면 안 돼요? 박예님 인바디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서지를 못하는데 인바디 어떻게 체크? 그냥 누워서 했던 것 같아요. 누워서. 아. 그냥 인바디가 어차피 그 전기 전기로? 자극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스스로 이제 눈바디 했을 때 어떤 것 같아요? 아, 요즘에 운동을 많이 안 해서 많이 말랐죠. 올해는 우선순위를 바꿨어요. 운동으로. 오. 그래서 예전에 바기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그럼 휠체어 타고 몸무게는 어떻게 재나요? 휠체어 채로 체중계에 갑니다. 휠체어랑 나랑 합쳐서 100kg가 나왔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다른 의자에 앉아서 휠체어만 무게만 재요. 휠체어가 10kg가 나왔다. 그럼 100에서 10을 빼는 거죠.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다. 오, 궁금하다. 재활치료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이 재활의 정의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 재활이라고 하면 재활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는 것이 재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재활은 지금 이것도 재활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재활이고, 일상에 나가기 위한 모든 활동이 다 재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예전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러고 있었어요. 손가락에 힘을 기르려고. 이거 뜯는 거 재활이고, 그냥 일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동작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 다 재활이라고 생각하고, 혼자서 휠체어 조립해서 넣는 것도 재활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운동 재활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운동 재활은 헬스장 다녀요. 헬스장. FES 전기 자극으로 재활하고 있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들어왔던 질문이 있어요. 혹시 아침에 텐트를 치시는지 궁금해요. 남자들 진짜 왜 그래? 오늘 이거 찍는다니까 진짜로.